엄마가 불타는 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노TV 채널의 오키노입니다. 오늘 사건은 알래스카 섬의 작은 마을인 크레이그에 살던 로리 워터맨의 살인사건입니다. 2004년 11월 14일 일요일, 알래스카주 경찰 로버트 클로스는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자신의 사냥꾼이라 밝힌 이 제보자는 벌목 도로에서 불타는 밴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왔죠. 경찰 로버트 클로스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차량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는 화재가 굉장했었던지 그가 도착했을 때 불은 꺼졌지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있었다고 말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말대로 차 뒷좌석에 인간의 유해가 있었죠. 차량에 붙은 불이 너무 심각했어서 유해는 거의 불탔습니다. 로버트는 불탄 차량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고로 인한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한 화재가 분명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운전석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뒷좌석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앵커리지 경찰의 도움을 구한 뒤 그들이 올 때까지 차량 안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동물이나 비 이런 것들로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날, 같은 날 밤에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오는데 실종 신고였습니다. 닥 워터맨의 아내 로리 워터맨이 실종됐다는 신고였죠. 로리는 24시간 전에 상공회에서 만찬장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차량과 함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아직 엄마 로리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그때, 딸 라셸은 학교에 가서 엄마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한편 앵커리지 경찰서에서 사람이 왔고 시신은 부검에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 치과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로리 워터맨인 것이 확인됩니다. 차량 역시 로리 워터맨의 것이었죠. 로리와 남편 닥은 사회에서 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타에서 만났고 닥은 당시 훈장을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부부는 알래스카로 이주한 뒤 아들 제프와 라셸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일도 하고 학교 위원회 회장이도 했으며 로리 역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으로 교회 자원봉사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그런 그녀를 볼 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교사로 일하며 그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죠. 두 사람은 부모로서 같이 하는 활동 등을 통해 가족이 통합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셸은 배구 활동을 하며 부모님처럼 바쁜 10대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오빠 제프 역시 대학에 가 있는 상태였죠. 사건이 있던 전날인 11월 13일, 로리를 뺀 다른 가족은 모두 주말에 집을 비웠습니다. 닥은 걸스카우트 이사 회의를 위해 주노로 떠났고 고등학생 딸인 라셸은 배구 토너먼트를 위해 앵커리지에 있었죠. 아들 제프는 본토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알래스카에 없었습니다. 라셸과 닥이 일요일에 집에 돌아왔을 때 당장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짐을 정리합니다. 그 뒤에서야 엄마는 어딨지? 엄마가 집에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고로 내려간 라셸은 엄마의 밴을 확인하지만 그곳에 엄마의 차는 없었습니다. 마트를 갔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갔거나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게 촉이라고 할까요? 어쩐지 이상한 기분에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소하지만 이상한 부분들을 감지합니다. 침실의 침대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는데 평소 로리의 성격이라면 절대 그럴 리 없었습니다. 로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침대 정리였죠. 또 주방에 와인 한 병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엄마 로리는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리에 사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그렇다고 보기엔 카운터에 앉아 마치 술을 막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닥과 라셸은 엄마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로리를 봤는지 물었지만 다들 모른다고 대답하자 잘못됐다는 생각에 닥과 라셸이 차를 몰고 나가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도 도왔지만 결국 로리를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로리와 만찬장에서 찍은 사진을 그녀의 친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사진에 찍힌 그대로 만찬장에서 입은 옷이 집에서 발견됐고 이것으로 보아 로리가 만찬장에서 집에 왔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밖에도 그녀의 침실에는 라텍스 장갑의 손가락 끝부분과 합성 로프 섬유가 발견됐으며 창틀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건 누군가 침입하는 적이었죠. 첫 번째 용의자는 남편 닥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혹시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재정 기록과 휴대전화 기록도 수색을 하지만 전혀 사건과 연결시킬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음으로 시선을 돌린 사람은 딸 라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친구가 라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인데, 저는 라셸이 지난해부터 외모와 행동이 너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섭게 생긴 남자들인 제이슨 아런트와 브라이언 라델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또 그녀는 자주 로리와 라셸이 다투고 사이가 그닥 좋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셸을 신문했을 때 라셸은 엄마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야구 배트로 다리를 때리려 하거나 계단에서 밀려고도 했었다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항도 하고 사이도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죠. 의심이 갈 법하지만 라셸은 배구 시합으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로리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던 제이슨과 브라이언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라셸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조사해보니 25이었습니다.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10대 때부터 친한 친구였죠. 서로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정말 엄청난 마음을 갖고 있는 배포였습니다. 제이슨 아런트는 고등학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고 브라이언 라델은 컴퓨터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둘 다 일에 대해 번아웃 상태였다고 합니다. 늘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하고 삶의 무료함을 느끼는 약간 그런 거였나 봅니다. 라셸이 3학년이 되기 전 여름에 컴퓨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브라이언을 만나게 되며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 게임도 하고 이때 브라이언과 약간 미묘한 썸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던 사람인지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이라는 생각에 브라이언 쪽에서 정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만날 사람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브라이언과 라셸이 친구를 지내다 이번엔 라셸이 브라이언의 절친 제이슨과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어디서 보기론 플라토닉한 사이라 이런 스킨십 같은 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부모님은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라셸과 제이슨이 사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걱정했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라셸의 옷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고 성격도 바뀝니다. 고딕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반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찰은 제이슨과 브라이언을 신문하기로 합니다. 제이슨은 주말에 브라이언과 밤새 어울려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새 시간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제이슨은 잠은 집에서 가서 잤다고 말했죠. 신문이 끝나고 둘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로 전화가 걸렸는데 제이슨이 주차장에서 검은 두건을 쓴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길 라셀에게서 떨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이 검은 복면의 남성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목에 긁힌 자국은 본인 스스로 낸 것 같았죠. 경찰은 제이슨을 신문했고 이내 자작극이라 믿어졌습니다. 더불어 분명 로리의 살인사건에 이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이 생겼습니다. 신문을 받으며 방어하던 제이슨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고 브라이언이 살인자라고 털어놨습니다. 라셸이 엄마한테 학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라고 말했죠. 이 말에 경찰은 라셸이 운영하는 마이 크리피 라이프라는 블로그를 확인하는데 거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셸이 신문에서 말했듯 엄마 로리가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두 남성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작은 악마 라셸에게 넘어갔고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제이슨은 나는 라셸을 믿었고 그저 차 운전만 해줬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증거를 얻기 위해 제이슨을 이용했고 도청장치를 착용하고 브라이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브라이언은 로리를 죽인 것을 인정합니다. 도청장치에 녹음된 내용들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살인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 제이슨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로리를 살해하면 자신들이 라셸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임 속에 영웅이라도 꿈꿨던 것일까요? 그들이 밝힌 사건 당일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브라이언은 로리의 집에 침입한 뒤 로리를 합성끈 로프로 묶고 납치를 했답니다.
그 꺼내져 있었다는 와인 한 병 있죠. 그건 로리한테 먹여서 취하게 한 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차 뒷좌석에 앉혔답니다.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외진 곳으로 운전을 시작했고 도착한 곳에서 로리를 사고처럼 보이기에 꾸미려 했지만 그녀와 몸싸움을 벌이며 불가능하게 되자 교사를 벌입니다. 그 후 더 먼 곳으로 차를 끌고 이동해 차에 불을 지른 것이었죠. 브라이언은 2004년 11월 18일에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제이슨의 추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드디어 그는 인정합니다. 자신도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말이죠. 경찰이 라셸에 대해 묻자 그는 라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을 이어갔다가 곧 라셸이 우리한테 엄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죠. 라셸이 엄마가 언제 혼자 있을지 말해줬으며 주말에 살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라셸의 신문역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줬음에도 라셸은 보호자나 변호사 없이 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요? 내가 부탁한 적 없는데요? 내가 안 그랬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죠. 그럼 그 계획에 대해 왜 말리지 않았냐? 질문하니 라셸은 비꼬며 글쎄요. 아마도 저는 토론팀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설득력에 대한 얘기였겠죠. 아무튼 라셸은 다시 엄마의 학대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학대에 대해 제이슨과 브라이언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이 화를 내며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길래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엄마가 자신을 학대한 적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며 거의 거짓말이에요. 가족 모두가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소리쳤죠. 제이슨과 라셸은 2004년 11월 19일에 체포됩니다. 두 사람은 살인 공모, 납치, 침입, 1급 살인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5년 6월 브라이언은 유죄를 인정하고 99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제이슨은 살인은 하지 않았기에 5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딸 라셸은 2006년 1월에 재판을 시작했고 이때 제이슨과 브라이언이 그녀에 대해 증언합니다. 최종적으로 2011년 그녀는 형사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고 고작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참 역겹죠. 라셸은 풀려나자마자 알래스카를 떠났다고 합니다. 죄책감을 느껴 부끄러워 떠났을까요? 아니면 여기선 너는 못 살겠다 싶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어린애 한마디에 그런 무서운 일을 벌이다니. 설사 학대가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야죠. 참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니 억울해하기도 힘들겠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과연 라셸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을 할까요?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